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쌀이 사라졌습니다. 60kg 기준 일본산 쌀 가격이 25,000엔을 돌파하면서 1년 사이 무려 3배 이상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4년 일본의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지만 시장에 풀린 유통량은 오히려 21만 톤 가까이 부족한 상황. 정부는 서둘러 비축미 방출을 발표했지만 이미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쌀을 사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로 마트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사람들이 주목한 건 놀랍게도 한국산 쌀이었습니다. 일본의 그 어느 쌀보다 훨씬 더 맛있다. 반값인데 향은 더 좋다. 한국쌀 직구 사이트에는 일본어 리뷰가 넘쳐나고 일부 백화점에서는 주변 사람들 몰래 한국쌀을 찾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 유튜버 여성의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성이 우리의 오늘 이야기 주인공입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일본의 지축을 흔들며 한국쌀 신드롬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는 분께는 축복이 함께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카입니다. 아나운서 경력을 뒤로하고 요리 유튜버로 전향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방송국 생활을 정리하고 제 이름을 걸고 시작한 하루카의 밥상은 제 인생의 두 번째 도전이었죠.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마트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너무 건조해서 인상을 찌푸렸죠. 일본 쌀은 세계 최고라던 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카메라를 켜고 브이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요시다 하루카입니다. 여러분, 요즘 일본 쌀값 상황 아시나요? 60kg에 25,000엔이에요. 작년보다 3배나 올랐습니다.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부가 비축미 21만 톤을 방출한다고 했지만 마트 선반은 여전히 비어 있었죠.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마저 품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구한 이 삼각김밥이 이렇게 맛없는 거였어요. 카메라를 끄고 영상을 편집하는데 구독자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쌀 직구 후기 보고 깜놀했어요. 하루카님도 비교해주세요. 여러 비슷한 댓글이 달렸어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는 건 상식이니까요. 그날 저녁 우연히 본 방송에서 예전 동료가 나왔어요. 일본 전통만 외치는 콘텐츠는 이제 구시대적이에요. 세계는 넓고 맛있는 음식은 많죠.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내 콘텐츠가 구시대적이라고? 스마트폰을 들어 최근 영상들을 살펴봤죠. 모두 일본 음식의 우수성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편협했나? 일본 쌀이 정말 최고라는 증거는 뭘까?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일본 쌀과 한국 쌀 직접 비교해보자. 내가 직접 확인해서 일본 쌀이 세계 최고임을 증명해주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식량자원 다양화 국제 세미나 정보를 찾았어요. 프레스 패스를 신청하며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었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을 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요시다 하루카입니다. 지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밥맛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타게 될 줄은 몰랐네요. 공항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죠.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빨랐고 모두 어딘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과 한옥이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일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일본 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온 요리 유튜버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잘 도착했어요. 네, 호텔도 좋아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또 밥 타령이니? 그거 찍느라 비행기까지 타고. 웃으면서 대답했죠. 네, 밥 한 숟갈이요. 그게 시작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도쿄와 비슷하게 빛났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식량자원 다양화 국제 세미나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촬영 장비를 점검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세미나 참석과 한국쌀 시식, 그리고 현지인 인터뷰까지.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죠. 일본 쌀의 역사와 특징, 재배 방식과 품종별 특성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한국 쌀과 비교할 때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맛있다면 그동안 내가 믿어온 것들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떨쳐냈어요. 일본 쌀이 최고라는 건 변하지 않을 사실이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의 일정을 상상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보여줄 표정, 말투, 제스처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이번 영상은 단순한 브이로그가 아니라 일본 쌀의 자존심을 지키는 중요한 콘텐츠가 될 테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구나. 이 여정의 끝에서 어떤 진실을 만나게 될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생각보다 맑았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설렜죠. 카메라를 챙겨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조식 뷔페가 차려진 테이블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볼게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흰 쌀밥 한 공기를 가져왔어요. 습관처럼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멈췄어요. 이게 그냥 일반 밥이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향이 너무 좋았고 식감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찰기가 있으면서도 부드러웠죠. 다시 한 숟가락을 떠서 천천히 씹어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호텔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 밥, 특별한 쌀인가요?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국산 쌀이에요. 요즘은 AI 재배라 맛은 거의 일정해요. 충격이었어요. 특별한 쌀도 아닌데 이렇게 맛있다니. 카메라를 바라보며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밥 너무 맛있어요. 이게 그냥 일반 쌀이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그 맛이 입안에 남아 있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어요. 제 얼굴에 떠오른 놀라움과 당혹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본 쌀의 우수성을 증명하려 했는데 첫 끼니부터 흔들리다니요. 하지만 직업적 양심을 지켜야 했어요. 구독자들에게 솔직한 생각을 전해야 했습니다. 메모장을 펼쳐 오늘 느낀 점을 적었어요. 맛있었다. 정말로. 하지만 단 한 번의 경험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아직 세미나가 남아 있었고 더 많은 비교가 필요했죠. 하지만 내 안에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 쌀이 정말 일본 쌀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맛있다면 그동안 내가 고집해온 생각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겠죠. 가방에 카메라와 노트북을 넣으며 다짐했어요. 객관적으로 보자.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자. 세미나장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의 농업 전문가들과 식품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저는 프레스 배지를 목에 걸고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식량 자립과 AI 기반 유통망, 그리고 한국쌀 수출 계획이었죠. 첫 번째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어요. 한국농림부 관계자였습니다. 오늘날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우리나라는 AI 기술을 활용해 쌀 생산량을 15% 증가시켰고 품질 또한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한 슬라이드가 이어졌어요. 그중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국쌀 vs 일본쌀 수출 가치, 소비자 만족도 비교 슬라이드였습니다. 놀랍게도 수출 가치에서는 한국쌀이 일본쌀을 앞서고 있었고 소비자 만족도도 매우 높았어요.
한국은 2026년까지 쌀 수출 세계 10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와 유럽, 북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발표자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일본이 쌀 수출에서 뒤처진다니.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해외 수출보다는 국내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급하게 메모했어요. 한국의 농업정책, AI 활용 방안, 품종 개발 현황까지. 모든 정보가 소중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유럽의 식품평론가였어요. 그는 각국의 쌀을 비교하며 한국 쌀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쌀의 강점은 찰기와 향, 그리고 일관된 품질 관리에 있습니다. 특히 AI 재배 방식의 도입으로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졌죠. 세미나가 진행될수록 제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어요. 자존심과 충격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일본 쌀을 너무 믿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휴식 시간에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짧은 소감을 녹화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미나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체계적이네요. 이 사람들에게 밥맛은 그냥 문화가 아니라 국가 전략이에요. 다시 세미나장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맛 비교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경제, 문화가 얽힌 복잡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서울에서 구매해온 한국쌀 포장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촬영용으로 산 거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밥솥을 꺼내 조심스럽게 쌀을 씻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물이 맑아질 때까지요. 물을 맞추고 전원을 누른 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제가 밥 지어놨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무슨 일 있니?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싶어서요. 저녁 시간, 엄마가 도착했습니다. 테이블에 간단한 반찬들과 함께 갓 지은 밥을 올려놓았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솥을 보며 엄마가 물었죠.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되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밥을 지어봤어요. 엄마는 수저를 들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제 눈을 바라봤죠. 이거 우리 쌀 아니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온 쌀이에요. 엄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놀라움, 의심,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정말 맛있다. 그 순간 뭉클했습니다. 엄마는 전통을 중요시하는 분이었어요. 일본 쌀이 최고라는 믿음은 저보다 더 강했죠. 그런 엄마가 한국 쌀을 맛있다고 인정한 거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교환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야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촬영은 어땠니? 제 경험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호텔에서의 첫 아침 식사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들, 그리고 제 마음의 변화까지. 엄마는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하루카, 내가 정직하다는 게 자랑스럽구나.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그 한 숟가락이 내가 바뀌는 소리였어. 처음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가기 전에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가 느낀 걸 솔직하게 말하렴. 그게 내 일의 가치야. 그날 밤 서울에서 찍은 영상들을 다시 보며 편집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교 영상이 아니라 제 변화의 기록이 될 거예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편집을 마친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제목은 일본 vs 한국쌀 진실을 찾아서로 정했어요. 썸네일에는 제가 놀란 표정으로 밥그릇을 들고 있는 모습을 넣었죠. 심호흡을 하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구독자들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진짜로 한국쌀이 더 맛있어요? 배신 아님? 하루카 씨 용기 있네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어요. 이틀 후 한국에서 만난 푸드 칼럼니스트와 함께 온라인 Q&A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긴장된 마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요시다 하루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 드릴게요. 채팅창에는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을 골라 읽었어요. 하루카 씨, 정말로 한국쌀이 일본쌀보다 맛있나요?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확인하러 간 거였거든요. 일본 쌀이 최고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하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밥, 정말 훌륭했습니다. 말을 이어갔어요. 이건 어느 나라가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양성의 가치를 배운 거죠.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Q&A가 진행될수록 댓글의 톤이 변해갔어요. 처음엔 비난과 의심이 많았지만 점차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가 늘어났습니다. 솔직해서 좋아요. 이런 용기가 진짜 유튜버의 자세죠. 덕분에 저도 한국쌀 주문했어요. 방송을 마치고 나서 채널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구독자 수가 5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영상 공개 3일 만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댓글의 내용이었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제 진솔함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내 신념과 다른 결과를 공개하는 게 겁났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게 진짜 내 채널의 가치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하루카, 방송 봤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실 무서웠어요. 다들 날 미워할까봐.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진심을 말하면 욕도 먹지만 그게 내 채널이잖아. 내 진심이 내 콘텐츠의 힘이야. 전화를 끊고 소파에 기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솔직한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쌀 비교 영상이 화제가 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고 놀랐어요. 전 방송국 동기 마사키였습니다. 그와는 콘텐츠 방향성 차이로 서먹해진 지 오래였죠. 하루카?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응, 그럭저럭. 무슨 일이야? 마사키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요즘 너 영상 진짜 잘 보고 있어. 특히 한국쌀 비교 영상, 정말 좋더라.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사키가 내 영상을 본다는 사실이 의외였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간 되면 만나서 얘기 좀 할까? 재미있는 제안이 있어. 다음 날, 우리는 도쿄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근황을 나눴죠. 마사키는 여전히 방송 일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하루카. 예전엔 내가 너무 고집스럽다고 생각했어. 마사키가 웃으며 말했어요. 일본 전통만 고집하는 게 답답하게 느껴졌거든. 솔직한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많이 편협했어. 근데 이제 조금 달라졌어. 마사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내 최근 영상이 더 인상적이었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멋졌어. 따뜻한 위로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방어적이었던 제 마음의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우리 스타일은 달랐던 것뿐이야. 마사키가 말했습니다. 넌 전통의 가치를 알았고 난 새로운 시도를 좋아했던 거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둘 다 중요한 거였어. 난 그걸 이제야 알게 됐어. 마사키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콜라보야. 일본 전통 음식 vs 세계 농산물 특집. 어때? 내 깊은 전통 지식과 내 글로벌 네트워크를 합치면 대박 콘텐츠가 될 것 같은데. 제안이 흥미로웠어요. 이전에 저였다면 거절했을 테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 한번 시도해보자.
카페를 나서며 마사키가 말했어요. 우리가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가 되다니 신기하지 않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지. 이제 그걸 이해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가능성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는 때로 두렵지만 그 너머에는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의 농장을 방문한 날, 제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온도 센서와 스마트 계량기였어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이게 다 뭐니? 엄마 농장에도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에요. 처음엔 망설이던 어머니도 설치를 도와주셨습니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자 실시간으로 토양 상태와 온도, 습도가 측정되었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셨죠. 이런 게 다 있었구나. 저녁에 노트북을 열고 새 콘텐츠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일본식 밥 문화와 한국식 생산 방식을 융합한 시리즈였어요.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내용이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아이디어가 흘러나왔어요. 유튜브를 열어보니 한국살 직구 후기 영상에 새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하루카님. 이런 반응들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카메라를 설치하고 새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일본쌀로 지은 밥과 한국쌀로 지은 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요시다 하루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자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이어갔어요. 쌀은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노력은 같아요. 일본의 전통적인 방식,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 모두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죠. 촬영을 마치고 편집을 하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이전에 저는 무조건 일본 것만 최고라고 주장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양성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밥 한 숟가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하루카, 요즘 너 표정이 밝아졌구나.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에요. 더 다양한 세상을 보게 됐어요. 마지막 영상씬을 위해 카메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양손에 밥그릇을 들고 말했어요. 진짜 변화는 밥 한 숟가락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작은 도전이 큰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맛있는 걸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본 쌀이든 한국 쌀이든 어느 나라의 음식이든 상관없이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시작은 작았지만 울림은 컸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카의 채널은 이제 전통과 혁신이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변화했어요. 구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시청자층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일본 국내뿐 아니라 한국, 중국, 심지어 유럽과 미국에서도 시청자가 늘어났죠. 마사키와의 콜라보 영상은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일본의 전통장인 BS 세계 음식 트렌드라는 시리즈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다른 시각이 오히려 콘텐츠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죠. 어느 날 한국농림부에서 초청장이 도착했어요. 한일 농업 교류 포럼의 패널로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카는 깜짝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이번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연사로 초청받다니 신기하네요. 하루카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걸 나눌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요. 포럼 당일 하루카는 음식 문화의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변화, 그리고 두 나라의 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나누었어요. 밥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그건 역사이자 정체성이죠. 하지만 우리는 때로 그 정체성에 너무 갇혀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한 숟가락의 쌀을 통해 그 벽을 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여러 나라의 농업 관계자들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고 추가 인터뷰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귀국 후
하루카는 어머니의 농장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품종도 시험 재배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던 어머니도 점차 변화를 받아들이셨죠. 엄마, 이 센서 덕분에 물 사용량이 30% 줄었어요. 지난달보다 비용도 절감됐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말이 맞았구나. 변화가 항상 나쁜 건 아니었어.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하루카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밥의 지도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였어요. 아시아 각국의 쌀 문화를 탐방하며 그들의 역사와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프로젝트였죠. 이번엔 베트남, 태국, 인도까지 가볼 계획이에요. 쌀이라는 같은 작물을 통해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꽃피웠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스튜디오를 새로 꾸미면서 벽에 액자 하나를 걸었습니다. 서울 호텔에서 찍은 첫 번째 밥 사진이었어요. 그 한 숟가락이 하루카의 인생을 바꾼 순간을 담은 사진이었죠. 마지막 브이로그에서 하루카는 시청자들에게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당연하게 여기던 것에 의문을 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쌀 한 숟가락일 수도 오랜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한 숟가락은 무엇인가요?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화면 너머로 따스한 미소를 보내며 하루카는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씨앗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